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문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월요일 오전 3시 11분 영상이고요. 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4만 달러가 살짝 깨졌네요. 일단 지금 단기 구간이 39,000에서 4만 달러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5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 이슈랑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근데 이게 5월에만 있는 게 아니라 6월, 7월 이렇게 연속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중장기, 그러니까 단기, 중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압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39,000, 4만이 깨진다 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하단 채널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말 깨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조금 횡보, 그리고 뭐 좀 힘이 잘 받는다면 저번에 뚫지 못했던 48,000을 다시 한번 재도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중심으로 보시면서, 그러니까 비트의 그 움직임을 보시면서 암호화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실시간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바이낸스 기준으로, 테더 기준으로 6억 달러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미국 장도 계속 휴장이었고, 좀 길게 뭐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큰 돈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던 터라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고, 뭐 움직임도 사실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좀 이렇게 방향성이 더 나오지 않을까. 4월 막주, 4월 한 둘째 주, 2주 정도 남겨두고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최근에 좀 많이 못 올렸어요. 사실 건강, 뭐 코로나 문제가 가장 컸었고, 그리고 이제 좀 그게 완화되고 나서도 뭔가 이 시장이 굉장히 요지부동의 그 상태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호재 이슈, 뭐 돈 벌 그럴 만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이제 하락을 크게 한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변동성으로 인한 수익을 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뭐 그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한 이 횡보가 좀 지속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 반등 이후로 요 구간이 좀 지루했죠. 조금 영상이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기간이 좀 길어진다면 영상이 뭔가 매일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막 무리해서 수익을 어떻게든 내려고 쥐어 짜면서 좀 무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공부하시면서 기존에 하시던 원화채굴 열심히 하면서 시드 모았다가 다음 사이클에 큰 파도를 탈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물론 또 오늘만 해도 막 뭐 문버드라든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너무 막 포모 와가지고 막 이렇게 쩔어 계시 마시고 좀 건강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롱텀 투자 방향에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에 대해서도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현금 비중이 제로다, 나는 올코인이에요, 뭐 100% 코인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뭐 좀 차치를 하더라도, 현금 비중이 뭐 20% 30%만 되더라도 오히려 좀 큰 하락이 왔을 때 그게 오히려 기회거든요. 현금 비중이 내가 오히려 적더라도 차라리 큰 하락이 오고 나서 정말 그때가 정말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락이 온다면 오히려 이건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지금, 그러니까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이 구간에서 사실 반등을 이렇게 쭉 해봤자 막 지금 당장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을 뚫는 그런 반등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막 애매한 반등, 애매한 이 횡보 구간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근데 지금 그건 어쨌든 힘들잖아. 차라리 오히려 조금 더 떨어져서 내가 그러니까 비트가 좀 떨어지면 알트는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때 오히려 알트를 조금 뭐 사서 수익을 더 극대화 시킨다던가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지금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원화책을 열심히 하신 걸로 투자를 또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 이런 장에서도 좀 요지 부동인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찾기 어려운 일정이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겨울이 막 오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벌써 추워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는데 그 냄새 잘 맞는 얘들은 막 어떻게든 막 맛있는 거 찾아서 먹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웅크리고 그런 존버하는 느낌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뭐 간략하게 시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이제 11월부터네요. 11월부터 이게 전고점 69,000 전고점으로부터 거의 지금 150일 따지면 160일 정도 되네. 160일이면은 거의 5달 넘게까지의 이 그래프인데 전고점 기준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그 포인트에서 75일 구간은 정확하게 하락이 맞았다. 하락이 맞았는데 75일이면 사실상 3달 조금 안 되는 수치죠. 그 기간 동안은 하락이 맞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33,000을 찍고 나서는 오히려 이 바닥을 조금씩 높이는 요런 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락장일까? 라는 의문의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5일간은 하락이었지만 그 이후에 83일 동안 이것도 3달 조금 안 되는데 요 기간 동안은 오히려 약상승, 이걸 좀 약상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약상승 구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좀 힘이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분석가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게 자산시장에서 3개월이라는 그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좀 많이 배우고 했는데 3개월 동안 그 하락이 만약에 왔을 때 그게 정말 진짜 하락이라면 3개월을 넘어서는 하락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단순 조정장이고 그 뒤에 반등이 있다면 3개월 정도는 하락할 수 있어. 오케이, 3개월까지는 지켜보자 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작년 5월, 6월, 7월, 4월 제가 이 구간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4월부터 하락이 되죠. 여기죠. 4월에서 여기서 이제 석가빔을 맞고 쭉 떨어집니다. 이 구간이 언제냐면 4월 한 14일 정도네요. 4월 14일에서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 요 정도 되죠. 그래서 4월 14일에서 대략 7월 20일 정도까지죠. 대략 딱 3개월이잖아요. 진짜 딱 3개월 채우고 거짓말같이 반등이 시작돼요. 만약에 이 구간이 정말 찐 하락이고 저번과 같은 18년과 같은 하락의 시작이었다면 3개월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4개월, 5개월까지 해서 쭉쭉쭉쭉쭉 뭔가 횡보 반등 없이, 그러니까 이런 반등 없이 떨어졌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도 똑같이 적용을 해봤을 때 12월 4일부터 시작된 이 하락장이 11월 10일이죠. 이 하락장이 3개월 이상으로 하락을 했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구간 자체는 이제 12월, 1월 아까 말씀드렸던 75일 동안의 하락이 있었지만 이 이후에는 83일 동안은 딱히 하락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여기에서 이 33,000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하락이 맞겠죠.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정말 큰 하락이 올 수 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3개월 기점이라는 그런 관점들로 봤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고 이 구간, 이 저항이 깨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저항이, 그러니까 이 지지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뭐 어떻게 쇼를 해가지고 버티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그 가능성도 열어두는 좀 그런 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가들도 지금 뷰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대략 뭐 6대 4인 것 같아요. 6대 4 정도로 아니다. 약간 3대 3대 3 정도로 1대 1대 1 정도로 하락, 상승, 그리고 이제 이 횡보 이렇게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뷰가 있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분석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관점 하나랑 하락에 대한 거 어디 갔죠? 여기 없어졌네요. 하나씩 보려고 했는데 상승에 대한 관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요 S&P 500 지수 관련해서 요거랑 맞춰 봤을 때 지금 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이제 각각 50주 그리고 200주 평균 선인데 여기 크로스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가 되는 구간마다 굉장히 큰 하락이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저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여기서 크로스 한번 저점 그리고 상승, 여기서도 크로스 한번 저점이네 상승, 여기서 크로스 저점 확인 상승 인데 지금 최근에 이 크로스가 됐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것 봐라 요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이 상승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분석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 하락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기 싫더라도 내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하락의 뷰는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관점을 다 보시고 좀 이렇게 생각의 틀을 넓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쭉 나열을 했네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핫했던 USDN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웨이브즈 코인 그리고 이제 뭐 USDT 같은 경우는 뭐 비트파이넥스, USDC는 서클, BUSD는 바이낸스, USDT는 테라 루나, 그리고 다이는 이제 뭐 디파이 쪽 이제 다오 메이커인가요? 그쪽이죠.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세 가지 더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현존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종류들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죠. 뭐 안 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늘 UST의 시총이 BUSD의 시총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 보시면은 왜 밑에 게 안 보이냐? 다시 보시면 UST의 시총이 지금 앞에가 17, 그러니까 17,445 그리고 BUSD가 17,437로 간발의 차이로 넘었죠. 그래서 UST의 저력이 굉장히 대단하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겠고, 그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볼륨 같은 경우는요 거의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래량이죠. 그만큼 BUSD는 이제 바이낸스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좀 거래 위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UST라든지 서클, USD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더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USDC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낮아요. 그래서 10억 20백 좀 하시면 100만 하시면 보시면은 테더 거래량의 볼륨의 지금 10분의 1도 안 되죠. 그 USDC가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거래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단연코 뭐 1등, 뭐 코인 마켓 캡이 애초에 뭐 바이낸스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좀 유리하게 뭐 판정이 되는 건지 몰라도 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바이낸스 1위 넘사벽 거래소이고요. 이거는 지금 점수로 매긴 거라서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만 FTX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지금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면 쭉 내려갔죠.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된 상태라서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 한 3일 정도 넘게 미국 장이 이제 쉬면서 거래량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겠죠? 파생 쪽 볼까요? 파생 쪽을 보시면 OKX 바이낸스가 너무 넘사벽이라서 상대가 안 되죠. 밑에 있는 거 다 합쳐도 바이낸스랑 비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FTX가 좀 많이 올라왔네요. 아까 FTX 코인도 많이 좀 오르던데 뭐 이런 거랑 뭐 연관이 있나요? FTX 코인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볼까요? 리플이 일단 7일 기준으로 다른 코인 하락한 거에 비해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낮고요. 그리고 최근에 왜 이렇게 자꾸 이게 안 되죠? 클레이튼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거 클레이튼 좀 따가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일단 오늘 좀 핫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문버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엉이새라고 해야 될까요? 요 프로젝트가 굉장히 핫했는데 요거는 이제 2.5 이더리움에 민팅이 돼서 이제 이건 프리민트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막 굉장히 좀 어렵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요걸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잘 될지도 사실 몰랐고 지금 장이 조금 애매했었던 터라 근데 이제 요게 바닷가가 거의 14이더 15이더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이더리움 장도 애매했는데 좀 갑자기 좀 이렇게 또 떴어요. 또 항상 느끼는 건데 조금 애매한데 관심을 살짝 끄면은 항상 이렇게 뭔가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아이템, 그러니까 전체 개수 대비 이 홀더들 개수 분포도 굉장히 건전도가 높죠. 그만큼 집중이 안 돼 있고 분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버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민트 경쟁이 한 25%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이제 디코방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는 아닌가? 몇 분 되신 걸로 아는데 굉장히 진짜 꽁돈이죠. 거의 뭐 12이더면은 뭐 거의 지금 기준으로 36,000달러면은 뭐 거의 한 4,400만원 되나요? 그 정도의 수익이니까 굉장히 짭짤한 거고요. 더 좀 죽어가는 시장에 활력이 돌아왔고 최근에 이제 이거 말고도 이더 쪽에는 제가 이더 쪽은 아무래도 진입장이 높아서 영상에선 잘 언급을 안 합니다만은 이매지너리라든지 뭐 모모코 같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뭔가 이렇게 하이프를 받았던 것보다는 지금 조금 시장 반응이 냉랭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이매지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매진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도 이제 뭐 패키지 상품을 팔면서 뭐 할인 뿌리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얼마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좀 궁금한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당분간 좀 시장의 판세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특이한 거는 이제 클레이튼 시장이 좀 특이해요. 클레이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2월달 말까지 좀 핫했다가 3월 넘어오면서 4월까지도 좀 주저앉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선미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가격이 올라왔죠. 그래서 거의 민팅가 한 400, 500까지 떨어졌었다가 최근에 이제 선미아가 이제 프로젝트 뭐 AMA 많이 하면서 타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현물 기반으로 막 협약 맺고 뭐 실제로 얘들이 코임도 이제 해가지고 뭐 뿌리겠다 그런 식으로 발표가 나면서 바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많이 올랐고요. 메타콩즈 같은 경우는 뭐 13,000, 14,000 이걸 유지를 하고 있고 뮤콩 같은 경우도 14,000 딱 10분의 1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된 게 요거가 이제 메타콩즈 코인이 얘네들은 홀더들한테 이제 분배가 되는데 이제 그거의 대략 한 10분의 1 정도가
뮤콩 그리고 지릴라 홀더들한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요 가격이 10분의 1 정도로 받쳐진 것 같고요. 메타콩즈가 이제 뭐 추후에 사업을 잘 진행을 한다면 아마 10분의 1 가격으로 잘 따라가겠죠. 실사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힙콘 같은 경우도 조금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올랐었고, 뭐 클레이타워 요건 이제 좀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죽쓰고 있네요. 그리고 메토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메토드 같은 경우도 뭐 커뮤니티 관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실하다는 평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너무 올라갔었어요. 사실 뭐 8,000클은 좀 많이 안 됐죠.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은 선미아라든지 메타콩즈 이런 프로젝트들은 디코방 같은 데만 가도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관리도 굉장히 깔끔하고 해서 이제 좀 그런 가격적으로도 즉각적으로 좋은 반응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이아 슈퍼노바도 많이 올랐네요. 1500클. 아, 이거 떨어진 건가요? 이거 민팅가가 얼마였지? 1000클 아니었나요? 1000클? 그죠? 이거 예전에 1000클이었죠? 많이 올랐다. 근데 2000클이었나요? 1000클 맞죠? 1000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순간 헷갈려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이 상승에서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물론 이 클레이튼,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가격이 클레이튼 기반 기준이기 때문에 올랐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클레이튼 자체의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클레이튼이 얼마냐 하고 봤더니 1달러 패깅이 깨졌네요. 1달러 패깅이 잘 되는 스테이블이었는데 최근에 그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0.98 까지도 떨어졌고요. 요게 한창 민팅 시즌이었을 때가 한 1.3, 1.2, 1.3, 1.4 요 정도였으니까 대략 한 2, 30% 정도는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요 민팅 가가, 그러니까 이 플로어 프라이스가 올랐지만 환산했을 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물론 그걸 치고도 선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하게 오른 친구들이라든지 횡보 내지는 하락한 친구들은 타격을 이제 곱으로 맞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이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클레이튼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클레이튼이 1달러 패깅이 깨졌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메타콩즈 또 협업을 하는 것 같은데 현대차에서 공식으로 이제 이거를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로우를 해서 봤더니 현대에서도 뭐 NFT를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짤을 봤더니 백미러로 보이는 메타콩즈 맞게 설마 뮤콩이나 뭐 힙콩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힙콩이면 웃기겠다. 메콩인 줄 알았는데 힙콩이야. 이제 아니겠죠. 그래서 요런 또 발표가 나고 이제 뭐 뮤콩이라든지 뭐 메콩 그리고 메콩 코인 이런 것들이 살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또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과거 이제 현대에서 물론 이 현대 계열사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지닥 코인을 발행을 했었던 이제 곡이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어쨌든 과거 전력이 있잖아요. 지닥 코인에 대한 그 내용들은 이제 다 나올 텐데 검색하면 나올 텐데 이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믿을 수가 있나?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NFT 시장은 이런 이제 밸류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좀 먹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떻게든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회 되시는 분들은 민팅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지만 이제 지닥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좀 내용이 이어지네요. 그래서 이런 현대 같은 기업들, 대기업들도
결국에는 이제 뭐 자체 코인은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자체 코인을 발행하거나 뭐 예를 들어 이런 토크노믹스를 구성하는 건 조금 나중 얘기 같고, 물론 나중에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근데 이제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이 시장과 어떻게든 좀 접점을 찾아서 뭔가 돈을 뜯어가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만만한 게 일단 지금은 NFT죠. NFT.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좀 들어올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라는 기업,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NFT랑 메타버스랑 해가지고 뭐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이슈죠. 이거 말고도 뭐 LG, 삼성, 현대, 뭐 SK, 뭐 KT,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만 해도 뭐 다 지금 NFT나 블록체인 관심 가지고 있는 거 딱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진짜 각 잡고 들어올 때 그때 좀 같이 등에 타서 수익을 조금 챙겨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빅타임, 제가 저번에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좀 강추를 드렸었어요. 빅타임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시는 분은 있을 것 같은데, 빅타임 뭐 NFT 이거는 저는 전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빅타임 NFT는 관심이 없고, 저는 빅타임 오로지 코인, 빅타임 코인을 좀 채굴을 정말 하고 싶어요. 좀 수익이 될 것 같은데, 많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코인을 채굴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엔 NF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FT 가격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데, 네, 물론 떨어지면 저도 마음은 아픕니다만은 지금은 그걸 보지 말고 좀 숲을 보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출시가 되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출시가 됐을 때 어디에서 지금 콩고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지는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거 뭐 저번에 땅 사가지고 수익 볼라 그랬더니 안 됐네 에이씨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일차원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빅타임 코인을 갖다가 어떻게 채굴을 해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채굴을 해서 어떻게 채굴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것들 모아서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보셔야지, 뭐 단순히 막 지금 NFT 너무 막 매몰돼가지고 좀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너무 좀 삐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실버 패스를 사고 땅 같은 경우도 액잘 미디움을 샀었어요. 근데 이제 게임을 좀 빨리 해보고 싶기도 하고 좀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골드 패스랑 액잘 라지를 샀는데요. 제가 호갱 잡힌 걸 수도 있습니다. 호갱 잡힌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골드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19일이죠 19일 오후 7시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드 패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해보시고, 만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골패니까 좀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좀 핫했던 스테픈 아시죠? 스테픈 프로젝트. 스테픈 프로젝트에서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빅타임, 그러니까 뭐 빅타임이 100% 성공한다 이걸 전제 깔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냐면,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했던 메타버스라든지 P2E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1차원적으로 단순히 뭐 NFT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같이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가 나온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베팅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이건 100%가 보장된 게 아니니까. 솔직히 스테픈도 100% 보장되고 올인했으면 우리 지금 갚으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초기에는 결국에는 베팅을 하는 건데, 이런 좀 괜찮은 프로젝트를 갖다가
초기에 베팅 해볼 만하다라고 하면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이제 이런 스태픈 같은 프로젝트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좀 이제 일단 하이프가 높게 나옵니다.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이낸스 같은 대형 뭐 거래소라든지 뭐 이런 것이랑 엮이죠. 그리고 토크노믹스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랑 어떤 운동이라는 그 컨텐츠를 접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정말 출시를 잘 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NFT라는 신발 또 거치고 뭐 두 가지 페어 코인을 갖다가 그 비즈니스 모델에 넣고 해서 출시가 잘 돼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초기 투자를 한다 라고 봤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돈 버는 방식은 코인이잖아요. 여기서도 왜냐면은 스태픈을 갖다가 물론 초반에 신발을 막 좋은 거 사가지고 그걸 되파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좋은 신발을 업그레이드 잘해가지고 내가 추후에 이제 계속 채굴을 해서 수익을 내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이 그 스태픈 토큰을 이 저렴할 때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0.1이래 0.13 막 이런단 말이야. 0.11 0.13 이 토큰을 샀다가 나중에 이렇게 팔아도 되죠. 보통은 저는 이런 걸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갈라 같은 경우도 이 전에 이렇게 출시가 됐었잖아요, 토큰이.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노드로 이제 출시가 됐었고, 노드를 갖다가 토큰을 파는 건데, 결국에는 토큰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토큰을 모아야 돼. 토큰을 모아야 되고, 토큰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팔아야 수익이 우리가 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갈라도 이제 노드를 굉장히 저렴하게 샀다면 너무 좋지만, 노드 조금 비싸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차라리 그 노드 살 돈으로 갈라 코인을 샀으면은 수익이 몇십 배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결국 코인인데 뭐 이제 이런 스태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갈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에 코인을 모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모아라 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빅타임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해석을 제가 하는 거죠. 물론 빅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장도 조금 애매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P2E라는 이제 섹션으로 좀 정말 좀 부딪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거랑 다르게. 지금까지 뭐 P2E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PC게임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는 거고 RPC에다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험성은 있지만 이제 결국엔 코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막 NFT 하나에 막 목매가지고 내가 산 거 NFT 떨어져 이렇게 지금 목매일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좀 그 포인트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빅타임을 예로 들어서 좀 이렇게 이게 확대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좀 긴 얘기는 빅타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추후 출시되는 정말 좀 하이프를 잘 받고 어떤 이런 코인 토크노믹스가 잘 구성이 되고 이런 뭐 대기업들이라든지 뭐 정말 뭐 바이낸스라든지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랑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뭐 P2E 같은 프로젝트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P2E라는 개념 그리고 메타버스는 조금 뒤겠지만 결국엔 P2E가 좀 올해 핫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되게 장황했는데 진짜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은 조금 그래요. 가끔 보면은 좀 그렇더라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에 출범을 하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얘네 공약이 ICO 허용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지금 당장 얘네가 딱 하자마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엔
좀 이런 친화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또 분명히 파생되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이렇게 좀 합법화가 되고 좀 더 열린다면 이제 기존에 이제 망설였던 기존 금융권이라든지 기존 뭐 기업들 같은 곳에서 분명히 이제 잘 판이 깔린 그곳들로 침투를 해서 좋은 기회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귀와 눈을 열어두시고 잘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개념적인 얘기들을 오늘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